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나 KBS 뉴스에 할 말 많아. 캐백수 이 새끼들 왜 이따위로 보도하지? 불만 많으신 분들 이 방송을 주목해 주십시오.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악플, 선플, 리플 달아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읽고 찾아드리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해당 기자에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회사 생활 포기하고 막 던지는 방송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온 9년차 기자 KBS 김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에 그냥. 좋은 분이더라고요. 만나고 온 겁니까? 그냥 보고 온 겁니까? 만나고 왔습니다. 예, 만나고 왔는데 네. 우리 오늘 9시 뉴스에 오늘 이제 부동산 이제 종합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하러 출연을 하러 오셨는데 오다가 제가 딱 마주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겠다, 송곳 같은 질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질문하려고 가니까 피하더라고. 저 취재원한테 들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아직 요 김기아 선배가 회사 생활을 막 던지지 못했어. 아직 창대한 꿈이 있어. 내 30년 계획 있는 총리가 어떻게 피했나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네. 김 이렇게 했는데 김까지 했더니 고개를 돌리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무서워하고. 너무 무서워하시고 제가 그 말로만 듣던 김기아 기자구나. 그 댓글 읽어주는 그 기자. 그 기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왜요? 선배 웃어.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관 질문은 다음에 던지는 걸로 하고 왔어요.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은 오규정 기자가 없어요 지금, 그죠? 오규정 기자 없고 대신해서 또 다른 기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강병수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KBS 3년차 공식 노예 AKA 서초동 요정 강병수입니다. 지금 익숙해지네 이제 요 정도. 멘트가 약간 이제 기름칠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 입에부터 듣고 있어. 근데 지금 옆에서 조혜진 기자가 보고 저 뭐야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표정이 일그러지네요. 눈으로 막 모든 걸 다 말하네요. 그래요. 자, 다음 우리 홍성희 기자. 네, 저는 KBS 법조팀의 강한 허리. 그러나 제 허리는 약해졌어. 네, 홍성희 8년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희 선배는 아예 혜진이가 눈 안 마주치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좀 부끄럽네요. 약한 허리.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이런 분인지 몰랐죠. 네, 여기 오면 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옆에 우리 조혜진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복지팀 말진이고 질병관리본부 출입하는 출입기자 3년차 조혜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혜진 기자가 또 단독 보도를. 메르스 외국인 일상 접촉자 57명 행방묘연. 능동 감시 안 돼. 대박.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사실 메르스 취재 우리가 사실 저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진짜 15년에 단독 보도 해봤어요? 했었죠 그때도. 단독했었어? 오. 왜 말 안 해주나 이렇게. 야,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언제 뻔했어. 물어봐주나. 제 이미지가 참. 근데 그때는 무슨 단독 보도 했었어? 그때는 이제 준비 안 됐다. 그 병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심병원인가 뭐 그런 몇 개 지정을 했었어요. 거점병원? 네, 안심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름이. 메르스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안심병원을 지정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왜냐면 음압병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음압병실도 없이 지정부터 했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단독이 기억납니다. 굉장한 보도. 아주 소박한 단독. 그래도 그거 보도 나간 다음에 그 병원들이 다 음압 병동을 다 구비를 하고 막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근데 이 조효진 기자 아주 훌륭한. 아니요. 선배가 하시고 저는 그냥. 취재원을 아주 빡빡하게 썼던데 본인이 취재하지 않나 아주. 아니. 그렇죠. 취재원 진짜 않아. 본인이 안 쓰면. 그래요. 일단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방송에 지금 청취자들 또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꼭 좀 읽어줬으면 하는 댓글, 기자들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대답, 혹은 스튜디오로 불러서 보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네, 이메일 reply_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reply_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혹은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도 보고 또 보고 닳도록 보고 있습니다.
한들한들 봄바람 같은 칭찬도 한결 서리빨 같은 꾸중도 모두 환영합니다. 댓글 읽는 기자들은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댓글을 닳도록 봐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하나밖에 없어서 본 댓글 또 보고 본 댓글 또 보고 있어. 자, 지난 화에서 우리가 삼례나라 슈퍼 사건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다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달린 댓글인데요. PMS8048님이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방송 내용 중에서 여 기자님이 판사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듣고 지금 KBS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화요일 9시 뉴스 중에서 체중 늘려서 병역 기피 리포트를 보면서 한 유명 대학이라고 써있는 멘트를 듣고 나원 참 JTBC 뉴스에서는 서울대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KBS에서 왜 못 밝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건 타사와 다른 관점에서 뉴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 진짜. 홍성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런 댓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 동기가 실명을 안 밝힌 동기가 하나는 습관. KBS는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실은 익명 보도를 해왔던 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기자들이 다 있어요. 있죠. 그것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취자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생활인과 하나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그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결국은 고소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롭지 없다는 거. 하지만 분명히 기자 개개인이 그때그때 고민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기자 사회 전체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익명 보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 있을 때 이제 유통을 출입했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리포트가 소비자원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원에서 뭐 기저귀에서 무슨 뭐 발암 성분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업체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B 업체에서 얼마 나왔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시청자들은 그게 어느 업체인지를 알아야 이거를 사실 그게 필요한 실제 도움이 정보인데. 되니까. 안 사든지 피하든지 뭐 환불을 요청하든지 할 텐데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보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안 알려줄 거면 보도하지 마라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럴만하죠. 네. 근데 거기서 본격 우리가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그게 편하긴 해. 맞아요. 그죠? 그렇죠. A라고 하거나 네. 해당 회사들에서 얼마나 또 항의가 맞아요. 많이 전화 오겠어요 기자한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데 그 실제로 회피죠, 그런 사실. 보도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용감하게 말하건데 파리바게트에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파리바게트 SPC. SPC에서 네. SPC가 그 본인 그 회사 이름이 SPC인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 아, 그렇네. 파리바게트라면 다 알아. 그러네. 베스킨라빈스 다 알아. 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경영 노하우네. SPC가 뭐 잘못했다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묵혀 넘긴다는 거야. 알고 파리바게트인데. 그래서 SPC라서 다행이라는 얘기도 한다는데. 조금 뒷얘기를 드리자면 이 SPC라는 회사가 기업 규모는 그렇게 엄청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에 반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홍보팀이 엄청 막강해요. 거기가. 막강해요. 네. 기자들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는 데가 SPC거든요. 그리고 또 보도 하나 나가면은 그게 그 회사의 뭐 나쁜 보도가 아닐지언정 임원급까지 총출동을 해서 찾아와요. 회사로. 그런 정도로 막강한 회사라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항상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결국 그 보도가 이제 모 업체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전 이름 냈죠. 아. 네. 근데 생각해보면 뭐 SPC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이름을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걔네는 그만큼 네. 우리 사람 그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엄청 많잖아요. 네. 영향이 많기 때문에 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나. 근데 이제 막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 보도 하나로 완전히 또 끝나버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죠. 또 정말 자극적인 보도로 혹시나 뒤에 이제 오보인 게 수도 밝혀질 있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위험도 사실 있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반론권이라는 걸 이제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네. 아 이게 다 맞추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댓글이시네요. 근데. 정말 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필요한 하는. 댓글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KBS 관련 커뮤니티나 댓글 중에서 가장 얘기 많았던 게 뭐냐면 판빙빙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KBS는 왜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문은 보도 안 하고 판빙빙 보도를 9시 뉴스에 냈냐. 난리 났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어. 여기 달린 댓글 한번 어떻게 네.
강민수 씨 자, 뭐 읽어볼게요. 시키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저 시킨 거 아니었어요? 보기만 해서 이렇게. 이런 출연 욕심 목소리라도. 예. 예.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생존 경쟁 예언집에 약간 모두가 괜찮아요. 다들 이런 데야. 아 그래요? 치고 들어가야 돼. 빨리 분량 찾아하려고. 네. 읽어보시죠. HUME님께서 수신료회가 치는 언제쯤 할 거냐? 니들이 판빙빙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방문 끝났더라. 이런 게 공영방송이라고. 에휴. LG 트윈스님께서 패션에게 빨아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좀 가슴 아픈 댓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전 선배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선배가 편집부시니까 그렇죠. 이때 왜 빠진 해명. 어떤 판단이셨는지. 일단 저희만 안 나간 건 아니고 MBC, SBS도 다 안 나갔어요. 그렇군요. 다 안 나갔는데 이날이 메르스 외국인 일상 접촉자 57명 행방 묘연의 단독 보도가 탑이었던 날이고요. 이날이 이제 난리가 나서 이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본 본부장이 출연을 한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왜 보도 안 했나 보니까 모든 국빈 방문을 다 리포트로 소화하진 않아요. 우리가 단신 같은 건 보도가 다 나갔는데 이렇게 9시 뉴스의 메인으로 다 다루진 않고 그렇죠. 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나 아니면 우리 뭐 한반도 정세에 관련된 뭔가를 하거나 그럴 때에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와서 뭐 엄청나게 큰 선언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가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정도가 주요 뉴스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갑자기 문통되니까 없던 언론인 정신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패션 외교나 빨아대고 그러던 놈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 하는 오늘 그 시간이. 오늘도 오늘 빨리 왔네. 오늘 빨리 찾아왔네요. 조혜진 기자 손을 모으고 우리 네. 반성의 시간을 3초간 갖겠습니다. 네, 언제나 같이 이제 잘하면 되죠. 이제 잘하면 돼. 이제 잘하면 돼. 근데 이게 패션 애교 이거는 정말 좀 많이 했죠 우리가. 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반성 뭐라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뭐 반성할 지점이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인 순서 네. 기레기 판별기 우리가 기레기 짓을 했는지 아니면 잘 살았는지를 판별하는 기레기 판별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보도 음압 구급차라더니 일반 구급차 있는데도 왜 안 썼나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메르스 관련된 보도잖아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메르스가 의심되던 남성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음압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환자는 일반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음압 구급차는 환자실을 완전히 밀폐하고 내부 공기를 걸러내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일반 구급차와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구급차도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돼 있어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음압 구급차를 활용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해당 보건소의 환자 이송 차량은 모두 일반 구급차입니다. 음압구급차가 있는 소방청이나 응급의료센터에 지원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음압구급차 한 대당 환자 이송 실적은 한 달 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차량을 도입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음압구급 차량 구입에는 지금까지 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KBS 엄진아 기자를 대신해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잘한다. 빨리 기자 같았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틀리고 항상 내가 한번 틀리거든. 나랑 오길 한번 틀리거든. 한 번 더 읽고. 어우. 아니에요. 역시. 그리고 이거 할 때 목소리가 톤이 확 다운되면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자, 이제 약간 근데 메르스가 좀 약간 소강 상태죠? 어때요? 그렇게 말하기 무섭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면 혼나잖아. 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KBS 그렇게 말하면 더 혼나. 네. 어쨌든 11명 의심 환자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거는 외국인 30명인가? 아직 이제 확인 아니요, 안 된 외국인 분들. 4명. 네, 4명이 이제 다 남았어요. 찾았어, 이제? 네, 이제 다 별로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4명? 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그냥 일상 접촉자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뭐 걱정되지 않는 거죠. 그쵸. 밀접도 아니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르스가 이제 살짝 이제 좀 정리되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까지 끝까지 이렇게 경기를 놓으면 안 되겠죠. 오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왜 그 아련한 목소리는 뭐야? 아니요, 뭐 주말만 무사히 넘기길 바라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주말에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이 기사를 쓴 이 엄진아 기자를 누가 만나고 왔습니다. 또 그분 누구겠어? 아, 이른바 병간. 병간이라는 코너. 자, 열심히 삽니다. 우리의 핵심 코너. 병수가 간다. 예, 병수가 간다 코너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회사 선배를 다 만나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요새. 정말 이런 취재 욕구, 이런 열정, 만나려고 막 계속 연락하고 3층과 4층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열정. 검찰청은 그렇게 마을을 돌면 참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강병수 기자 직접 녹음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음질이 그렇게 고르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병수가 간다.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메르스 관련해서 엄진아 선배를 보러 갈 겁니다. 이거 맨날 새로운 주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려워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선배한테 이제 가슴 아픈 댓글들을 읽어드리고 선배가 여기에 해명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녹음돼? 그렇죠. 아 그래? 네. 야 그럼 말을 해. 내 준비 안 하고 왔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준비하라 그래. 날것에 아 그런 거야?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아 잠깐만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 엄청 편하게. 존댓말 해줄게. SEN님께서 정부 가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겠어요, 엄진아 기자님? 매뉴얼 지침에 의하면 환자하고 운전자하고 격벽으로 분리된 구급차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송하시는 분이 개인 보호구를 다 착용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음압 구급차가 아니라 일반 구급차도 격벽이 있으면 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운송하실 때는 그 지침을 준수하셔서 운송을 하셨습니다. 내가 취재도 그쪽보단 잘하겠다. 너무 센데? 저 대신에 취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네. 일단 그 댓글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읽고 막 가슴에 화살을 막 맞은 것 같은 피 터지는 이 슬픔을 껴안았지만 네. 그래서 메르스 대응 지침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확하게 60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이 운전석과 환자석 사이에 차폐막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침을 준수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이건 그런데 맞는 거나. 네. 그런데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도 본부장이 대국민을 상대로 발표를 함에 있어서 네. 사실 일반 구급차였는데 특수구급차, 뭐 음압구급차 이렇게 용어를 혼용해서 썼다는 건 엄연히 다른 구급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에 혼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오지랖이 문제인데 거기서 그냥 끝나고 보도를 안 했었으면 이런 수많은 댓글들에 가슴 아프지 않았어도 되죠. 근데 이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음압구급차라는 걸 하나 만들려면 3억 5천이 든대요. 일반 구급차는 1억이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음압구급차라는 것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랑 행정자치부가 전국에 35대를 지금 배치를 했어요. 서울에만 한 7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쓰이나 확인을 해봤더니만 한 달에 한 대가 2건밖에 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럴 때 평소에도 어차피 활용이 잘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이런 메르스 의심 환자 입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거의 의심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조초제를 좀 유지해서 있는 음압구급차를 이용해서 가면 훨씬 감염 오염을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됐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거의 뒷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왜 규정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정부를 까대냐. 그래서 좀 답답함이 저도 있었답니다. 이 억울함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시는 엄진하게. 엄청 억울해요. 예, 내가 절대 왜곡한 게 아니다.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거였다. 씨가 말을 더 많이. 저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여기 헬GL PD님께서 한 건데 이 저번에 살인개미도 그렇고 메르스 해봐야 감기 수준인데 이름만 그럴싸하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던데 이거 가지고 기사 내는 지금 전국에 암 환자 있는 것도 기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치사율도 암이 훨씬 더 크고 그런데 박근혜 땐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렇게 기사 쓰고 난리치는 거 보니 이게 진짜 언론 적폐청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제가 출입기자지만
아우 뭐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우 뭐 저희가 좋은 기사 써드릴게요. 이러면 저도 얼마나 그쪽에서 인사를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슴 아프지만 지적한 건 지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나 그렇게 했을 것인데 네. 또 국민적인 공포감이 사실 우리가 3년 전에 겪어봐서 이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치사율이나 이렇게까지 연결되지는 않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메르스는 최대 40%까지 치사율을 오르기도 했었고 실제로 3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었었고 살인개미도 사실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기자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이게 확산되지 않고 있고 또 그래도 어쨌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계속 또 검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네. 문제 제기를 아픈 댓글을 받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나름 국가 재난 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취재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헬 PD님께서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이 너무 선배 깔끔하고 정확하고 마치 요- 찾아와 주길 바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야 내가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이런 나 좀 제발 좀 내 말 느낌이었었는데 좀 들어봐줘. 막 이런. 그리고 저기 당부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메르스 국면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지금 기사 쓰다 왔는데 그 철저한 자기 신고와 네, 그 철저한 예방 수칙 네. 꼭 지키셔서 네. 여러분들도 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엄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깔끔한데? 진짜 질병관리본부. 엄진아 선배가 워낙 말씀 잘하세요. 깔끔한데? 말씀 너무 잘하신다 진짜. 그리고 깔끔한데? 쇼미더머니 나오신 줄 알았어. 진짜 치코칠 진짜. 비디오도 너무 네. 깔끔하시네. 근데 이렇게 오디오 들으니까 더 좀 깔끔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쵸.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우리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봐보세요라는 거를 조금 가이드를 좀 해주셔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 사실 야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부 까냐 필요 이상으로 까냐는 건데 음압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안 썼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래 안 쓴다 치자. 그래도 메르스가 되면은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청도 안 하는 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엄진아 그렇죠. 선배의 네. 기사죠. 네.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내치는 분들은 지침 지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하신 그러니까 약간 핀트가 되게 어긋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제일 이제 자주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최첨단 드론 50대 들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써. 무용지물. 뭐 이런 거 무용지물 뭐 써가고 있어. 무용지물. 예. 그런 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런 어떤 까라의 어떤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약간?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건 감염병이니까 더 중요하죠. 사실. 더 중요하고 전 약간 그런 게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진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선배들 취재를 해봐서 알겠지만 퍼지기 시작하면 진짜 답도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답이 네. 없죠. 근데 격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음압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게 얘기해서 음압이 뭐죠? 음압이 근데? 음압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기를 이게 외부의 바이러스가 안 갈 수 있도록 딱 가둬준다는 거예요. 압력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바깥이랑 아니랑. 네, 그래서 그 원리라고 나갈 수 알고 있는데. 없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필터도 뭐 헤파 필터가 6개 정도 달려 있어서 그 내부 공기 계속 그 걸러줘요. 걸러 순환시켜주면서 네, 그에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못 밖으로 나가게 그쵸. 하고. 네. 그런데 근데 격벽은 제 생각엔 에어로졸로 가면 가능하니까. 격벽이 근데 무슨 벽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나무벽이야? 분리되는 벽. 그냥 간이벽. 뭐 네, 플라스틱 간이벽이에요. 같은 거겠죠? 네. 간이벽이에요, 그거는. 그쵸. 밀폐된 게 아니라. 네, 네. 어떻게든 감염될 수도 있을. 근데 개연성도 그거는 있지 않나. 지침은 뭐냐면 음압 구급차가 우리가 뭐 만 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만 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매번 쓸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의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를 허용해 놓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질병관리본부가 그때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그때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난리 거기에 비해서 가족 간염이 굉장히 적었고 음. 실제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감염은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도 보호 용구가 착용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사용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후로 사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통용이 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네. 그 구급차 이거를 소독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도 막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러면 소독을 굳이 안 했어도 한 2시간 정도만 그냥 놔두고 아무도 안 쓰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지침에 소독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구급차라는 게 언제 갑작스럽게 나갈지 모르는데 그걸 2시간 동안 균을 빼둬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상 사용한 다음에는 구급차는 반드시 소독하도록 모든 그 환자가 사용했던 뭐 보호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홍성 기자는 2015년에 네. 어떤 쪽을 주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대응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는 게 언론의 몫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취재팀에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2015년에? 2015년에 세월호도 재난이었잖아요. 메르스도 그쵸. 재난이고. 근데 그쵸. 세월호 때 우리가 뼈 아팠던 게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렇죠. 구조 현장에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구조가 잘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 눈으로. 그렇죠. 해경의 말만 전해 들었다. 그렇죠. 이걸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받아 썼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그때 메르스 취재팀의 가장 그거는 질본의 설명만 듣지 말자.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만 믿지 말자.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야.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진짜. 모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는 와중에 덕분이? 네, 김덕훈 기자가 저도 들었습니다. 요번에 또 태풍. 네, 현장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사람 접촉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덕훈 기자는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했고 3주인가 2주인가 집에서 2주, 네, 2주 동안 격리되어 리드만 있어야 봤다고 돼. 그러던데. 그리고 또 저희 기자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김덕훈 기자가 기자 동료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집 앞에 놓고 도망 나오고 그치.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마. 아까 놓고만 갈게 나오지 마 인사하지 말자 그래. 이러고 나오고. 밀접 접촉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댓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재난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개연성도 다 감안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니까 그 점을 네. 좀 이해해 맞아요. 주셨겠어요. 네. 왜냐면 그렇지 않아서 세월호 지난 때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 정부 말만 받아 쓰는 게 무슨 기자냐. 그런 그 비판 말이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맞긴 맞죠. 그래서 그때도 김덕훈 기자의 보도 때문에 당국에서 그 환자를 알게 됐어요. 그 환자의 어떤 감염 경로랄까 그런 걸 알게 됐었어요. 그 자체 단독 보도였고 물론 이제 그다음 이제 단독 감염. 자가격리를 했지만 근데 이제 본인의 음성이었던 걸로. 0126D님께서 기자놈들 기사거리가 아무리 없어도 이건 아니다. 잡것들 하이에나 같다. 처음부터 메르스인지 멜론인지 알 수도 없는데 진공 포장하기가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 포장은 이제 음압 그 구급차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메르스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데 음압 구급차에 태울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의심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심 삼성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을 갈 때는 의심 환자였는데 근데 어쨌든간 굉장히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뭐 폐렴 증상이라든지 뭐 고열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확진 받기 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압을 안 썼다라는 게 지금 취재의 어떤 이 보도가 먹힌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의심 환자 발생했을 때 빨리 음압 구급차부터 찾고 그렇죠. 가능하면 음압 구급차부터 쓰고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아, 안 쓰다 보면 또 나중에는 정말로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제대로 그렇죠. 사용도 안 평소에 하면 계속 네, 그런 게 관리도 안 생활화되고. 되고 맨날 우리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기름이 없고 네, 막 맞아요. 안 쓰다 진짜. 보니까 진짜. 네. 기름이 없고 유지 관리 안 되고 진짜 시설 안 그럴 걸리고 수도 배터리 없고 이랬다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기자 같은 오늘 여기 이 같이 한번 댓글 읽어준 기자들 같이 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아, 네. 오케이. 뭐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야, 집에 간다는 지금-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화해진 것 같은데. 좀 이제 약간 상기되네요. 아 드디어 나가나 여기를. 덥나 여기가? 어땠어요? 아니 근데 예. 뭐
재밌었고 가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열의를 갖고 취재를 했는데 댓글 반응이 안 좋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초반에는 많이 보고 많이 상처를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명할 기회가 있고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악플 좀 부당하다 싶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거를 슬쩍 들이밀어도 받아주는 자리에다가 건가요? 이렇게 쏙.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모시든지 아니면 병수가 갈 거예요. 병간.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메일 리플라이 kbs@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를 검색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 혹은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도 보고 또 보고 닳도록 보고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가을바람 같은 칭찬도 뜨거운 열대야 폭염 같은 꾸중도 모두 환영합니다. 댓글 읽는 기자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성희 기자의 이 초콜릿 같은 목소리로 프로그램을 끝내기 전에 오늘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24일자 방송은 결방입니다. 예, 추석 때는요 우리끼리 이렇게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이런 취지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추석 때 잠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더 재밌고 더 속 시원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